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HLB 대약, HLB 생명과학, 또 HLB, 또 넥스트 사이언스, 자, 이렇게 진양건 회장이 이끄는 HLB 5형제들이 또 급등세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이 HLB는 이때였죠. 480선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481선이 2년짜리 선이다. 지지저항이 강력합니다. 이 481 기법. 급등했던 종목이 쫙 떨어지다가 481선에서 이 반등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좋아요. 반등력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리고 481선 밑으로 계속 기던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제 481선을 돌파할 때 아주 시세가 잘 나온다. 그래서 481선의 지지와 돌파, 이것을 이용한 매매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481선이 그동안에 저항을 받았는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저항을 받은 것을 돌파를 시켜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도 HLB는 481선까지 정확하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때 거래 대금이 약 9천억 터졌어요. 9천억. 이거 엄청난 9천억이면 삼성전자 거래 대금보다도 커요.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 요즘 거래 대금이 줄어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엄청난 종목들도 거래 대금이 한 1조 2천억 이 정도 됩니다. 1조대 전후예요. 근데 이 HLB 같은 이런 종목이 이 9천억이 터졌다. 이게 많이 터진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거래 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돈을 9천억이라는 돈이 여기서는 거래가 됐다. 엄청난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 움직였다.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이때부터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언제 반등할지는 몰랐어요. 그러고 있다가 쭉 있다 이제부터 딱 거래량이 들어오잖아. 근데 이때는 윗꼬리 쳤다가 왜 뺄까? 개미를 터는 거지, 막판까지. 그리고 쭉 여기에 들어온 개미들 횡보시키면서 죽여놓고선 그 다음에 여기 딱 올라와가지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는 거야. 이때는 진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쬐끔 남은 개미들한테 사탕값 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탕값을 주는 시간을 3일 동안 딱 가졌어요. 그걸 계속 제가 이제 관찰하고 있다가 빵 하고 481선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다음날 음봉으로 눌렸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수에 대한 이 어떤 타이밍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기만 하니까 어디서 팔까, 이것만 계산을 하는 거죠. 항상 막 치고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 윗골이 길게 달고 쭉 빠지면서 이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꼭대기에서 잡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도 이게 꼭대기라는 걸 알아. 왜냐면 야, 이게 지금 한 4만원, 3만 5천원부터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3만 5천원권에서부터 시작한 종목이 지금 7만원 근처까지 6만 8천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한 2배 가까이가 며칠 사이에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다는 인식이 딱 느껴지는 순간 공포심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떨어지겠구나. 내가 잘못 샀네. 더 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손절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칠 때는 HLB 이러면서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뭐 각종 이 인터넷에도 나오고 왜 올라가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단기 고점이다. 물론 이 이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은 단기 고점이에요. 그럼 이제 조정이 이제 나오겠죠. 조정이 좀 나와서 뭐 오늘 안 가고 지난번까지만 간 다음에 조정이 좀 나왔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냅다 빼버렸네요, 오늘.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희한한 게 협력업체 나노젠 백신 긴급 승인을 갖다가 이제 보류를 했어요. 보류를 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뉴스는 나쁜 뉴스를 내놓고선 주가는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네. 시간에서도 많이 올랐었는데 시간에보다도 덜 올라서 출발하네. 그런데 뉴스는 딱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요. HLB 협력업체 나노젠 백신 긴급 승인 보류. 이 나노젠 때문에 HLB 이 5형제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보완 서류 9월에 제출한다. 이러면은 긴급 승인 보류다 그러면 일단 그날 이제 확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막 스펙타클하게 이제 바닥권에서 막 반등 줬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오늘 그런 게 아니라 아침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올려가지고 오후 시간까지는 꾸준히 올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라가고 나서 또 뉴스를 내요. 나노젠 지분 보유를 했다. 지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라도 내가지고 이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세력들이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건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자기네가 여기서 이미 다 작업을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이 목표하는 할당량까지는 일단 올려야 돼요. 그래서 2배는 또 일단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내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좀 단기 고점. 물론 뭐 내일도 팍 쳤다가 또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진짜 선수, 초단타의 실력자 이런 정도로만 보여주고 HLB는 이제 일단 단기 고점. 그 이후에 요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9월 달까지 지금 이제 뭐 보완 서류 제출하고 그러면은 또 해준다고 하니까 9월 달 돼가지고선 보완 서류 만들어가지고서 또 그러면 보완 서류 만들어서 내니까 또 이제 좋아요 이렇게 되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세력이 강력하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예요. 1차 조정받고 2차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니까 이제 이 넥스 사이언스가 얘는 이제 벌써 이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난 4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이 급등세를 펼쳤어요. 481선을 바닥권에서 못 돌파하고 거래량 터졌지. 봐요. 그죠? 거래량 터진 이 481선은 못 갔죠. 돌파 못하고 쭉 떨어졌다가 돌며 올라오면서 481선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넘었다가 481선 부근 지지하고 돌파 후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돌파 후 481선 부근까지 다시 내려서 지지를 보이면 땡큐예요. 땡큐. 아주 돌파할 때 뭔지도 모르고 못 잡았는데 다시 와줬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고 잡으면 그 다음부터 이게 납작해 보일 정도로 이르고 올라갑니다. 이때 가격이 5,000원권이었어요. 6,000원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5,000원까지 최근에 올라왔다. 엄청나죠. 이 바이오주들 481선 돌파하는 거 이거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바로 이것이 이제 481선의 지지와 돌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반드시 전고점 위에 481선을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을 돌파했을 때에 강력한 시세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은 이 넥스 사이언스가 일단 먼저 이렇게 해서 대장으로 갔고, 근데 HLB는요 이 지금 백신 관련된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외에도 HLB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리보세라믹에 대한 이 앞으로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올 게 많아요. 얘가 끼가 바이오 중에서는 완전 대장입니다. 끼로 치면은.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물론 이제 바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조정이 좀 보이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한번 타이밍이 오면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일선 돌려치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범양 건영 벌써 슬금슬금 계속 하루에 몇 프로씩 올라가지고 전일에도 이제 올랐어요. 전고점 근처까지 이제 다 왔어요. 드디어 이제 10,000원만 돌파하면 돼요라고 했는데 오늘 이때였죠.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이제 올랐어요. 그러면서 전고점까지 다 왔다. 요거면 돌파하면 된다는데 오늘 빵 하고 돌파해주면서 2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지금 이때에서부터 본다 그러면은 한 꼭대기까지는 40%가 넘어요. 지금 이제 범양건영이 일단 대장으로 등극을 하면서 치고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주택 공급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 범양건영을 찍어가지고 이제 계속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상승이 나왔고, 그런데 이게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는 2차 시세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또 조정을 또 받으면 또 가요. 왜냐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 올랐어요? 최근에 지수가 떨어질 때도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는 거 보면서 5일선 돌파할 때 자, 이제부터 간다 하고선 그 길로 계속 갔어요. 딱 기법에 맞춰서 하니까. 그리고 강력한 테마의 대장주, 바로 대선이라는 이 대선주,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 관련주들, 그 중에서 특히 정책 중에서도 뭐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최고 이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그 윤석열 총장도 지난 주말에 1호 이제 최초 1호 공약이죠.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주택 공급에 관련돼서 공약을 내놨어요. 주택 공급 관련된. 자, 그러니까 또 이재명 지사도 계속해서 이제 주택 공급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범양건영, 일단 이재명 지사가 지금 조금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는 지지율이 그나마 제일 선두니까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범양건영이 일단 대장으로 등극을 했다. 뭐 이미 대장이었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다 질질 매고 떨어질 때 얘는 이제 올랐고, 그러면은 얘랑 이제 더불어서 이제 가는 게 누가 있냐면은 덕신하우징이잖아요. 덕신하우징도 보면은 조금 다른 게 똑같은 시기에 상한가를 치고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던 게 이제 범양건영인데, 범양건영은 오르고 안 떨어지고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른 거고, 덕신하우징은 쭈루룩 떨어져가지고 딱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던 그 하단 자리. 딱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부터 딱 찍고선, 물론 이제 121선 밑에 깔고 있지만, 자, 엠벨 있고 딱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이제 돌려서 치우면서 올라왔는데 21선 위로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덕신하우징도 이제 21선 위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덕신 하우징도 이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왕이면 대장주. 그래서 일단 대장은 범양건영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본다. 자, 그리고 일성건설도 맹 하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중심선 엠벨. 자, 이 중심선 좋아요. 예, 그래서 중심선 부근 오니까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급등을 해줬고, 자, 그렇지만은 아직은 얘도 전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다기보다도 오늘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보이고 또 21선 이렇게 돌려서 올라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터파크도 5일선 돌려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일선 따라서.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슬쩍 또 이제 다 올려놓고 있는데, 자, 인터파크도 한번 5일선에서 또 아직 급등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있는 전고점 근처까지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면은 야, 요런 건 이제 한번 수상쩍다 이렇게 하면서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했죠. 예, 이미 이제 9,000원권에서 이 5일선 돌파할 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지금 인터파크도 슬금슬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슈팅이 안 나왔어요. 보면 번양건영도 바로 요런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또 MK전자도 이제 똑같이 요런 자리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자리였죠. 요때 말씀드렸는데 딱 5일선 돌려치기 하면서 거래량이 빵 치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거래량 빵 치는 이런 게 딱 나와야지 일단 단기 고점이죠. 그러고 나가서 이제 일단 조정으로 받잖아요. 그 떨어지잖아요. 그죠? 조정을 받아요. 자, 물론 이제 조정 받고 또 이제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빵 치고 고점에서는 안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인터파크도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빵 치는 거래량 치면 조정받죠. 거래량 터지면 조정받고, 터지면 조정받고. 아직은 안 터졌어요. 예, 터지면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파크까지 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카카오 게임즈도 지난번에 21선 위로 올라선 다음에 이 21선 요 안착되는 거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쭉 빠지고 나가지고 오늘은 이제 안 빠져요. 단봉으로 거래량이 줄고 이렇게 딱 붙어서 가면은 요러면은 일단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5일선, 21선이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버텨주면은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조금 더 버티는가 8만원대 위에서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선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9월 8일 날 수소 협의체가 출범을 한다고 하죠. 뭐 현대, SK, 포스코, 효성 이렇게 해서 수소 동맹 결성해가지고 이 9월에 공식 출범한다고 하니까 9월 8일 날 이제 이 출범식을 한다고 하면은 보정까지는 기간이 남은 테마가 돼요. 예,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는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두산 피어셀 요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이렇게 뿅 하고서 좀 더 올랐는데 두산 피어셀도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9월 8일까지는 일단 일주일 정도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동아화성도 이 최근에 이 거래량 터진 이 윗꼬리 쭉 단 이 고점 여기를 이제 박스권으로 만들어서 쭉 횡보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딱 붙으면서 싹 하고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화성도 이 수소 관련된 수소 출범 종목으로 한번 또 이 전고점 넘어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무거운 종목 중에서 이제 무거운 종목도 요즘 너무 잘 가는데 이 효성 첨단 소재가 한번 갔다 하면은 진짜 잘 가요. 이렇게 쫙 붙어서 가는데 최근에 엔벨롭 딱 찍고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엔벨롭을 기가 막히게 찍고 이 수소 동맹 관련해 가지고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아주 최근에 이제 멋지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 정확하게 뭐 딱 21선 돌파, 지지, 또 상승. 이제 위에 없어. 이제 이평선이요. 이미 없기 시작을 했고 전고점 근처까지 다 와 있고. 자,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이렇게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이 정고점을 돌파 시에는 한번 또 추가적인 조금의 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까지 수소차, 이 수소 동맹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봐야 할 때가 됐다. 자, 그래서 이게 수소 협의체 출범이 앞으로 이제 기간이 남은 테마가 되면서 지금 이제 반등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반등이 이미 시작을 했지만 날짜가 남아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최근에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종목만 딸랑 적어주시면 몰라요. 종목을 뭐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사가지고 갖고 있다, 매수가가 얼마다, 평단가가 얼마다, 이것까지는 최소한 얘기를 해 주셔야 좀 뭐 보고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